어떤 메시지일까요? 2년 전처럼 151석.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2년 전을 외쳤고 이재명 대표는 151석을 외쳤습니다. 먼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원들에게 동료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야, 우리는 이겼던 당이다. 2년 전의 승리를 생각하자라는 한 비대위원장의 메시지입니다. 요즘 선거 어렵다는 소리 많이 들을 것, 실제로 어렵다. 2년 전 어려움을 뚫고 결국 승리했다. 그때보다 상황 어렵지 않다. 우리는 이겼던 당이고 이길 수 있는 당이다. 여러분의 동료 한동훈 올림, 당원들에게 이런 메시지, 동료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무래도 진수희 장관님, 네.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혹여 이러면서 투표소에 안 나가버리면 정말 낭패니까 이길 수 있다. 끝까지 좀 뭔가 힘을 모으는 네. 그런 의도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겁니다. 지금 이제 연일 쏟아져 나오는 뭐 여론조사라든지 언론의 판세 분석 이런 것들을 보면 특히 이제 수도권에 계시는 이제 당원이나 지지자들, 특히 후보들이 굉장히 이렇게 위축되어 있고 불안해하고 있을 것 같은 거를 아마 염려를 해서인지 2년 전 그다음에 그 2년 전에 대선도 있었고 지방선거도 있었죠. 그때는 우리가 이겼다. 그 이겼던 좋았던 기억을 소환함으로써 이 길을 좀 살리고 이 용기를 좀 북돋우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저런 메시지를 내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예, 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전국 후보자에게 총선 유세 메시지를 배포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151석을 읍소하는 이재명 대표, 22대 총선 유세 메시지 참고 자료라면서 전국 후보자 캠프에게 명품백 의혹, 김건희 여사 수사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의혹, 검찰 독재,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좀 제시했습니다. 공세적으로 각 후보들이 끝까지 밀어붙여라. 뒷심 딸리지 않게 좀 의혹 갖고 밀어붙여라. 이런 의도 같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뭐 아무래도 이제 포커싱 자체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당원들한테 자신감을 주는 메시지라면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 약점 또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지점들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공세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이미 국민의힘의 일부 말하자면 당 지지자들도 또 동의한 바 있기 때문에 더 세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실제로 중반 이후에 민주당이 어떤 흐름세가 올라오면서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유포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뒷심, 양당 모두 이 뒷심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끝까지 뒷심을 발휘하자라며 당원들을 독려하고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있는 가운데 거친 표현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범죄자들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길 바랍니까? 우리가 그걸 허용해야 되겠습니까?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것은 민생입니다. 2조 심판은 민생입니다. 정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모두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정치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하러 나왔습니다. 범죄자들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정치를 뭐같이 하는 게 문제지 정치란 말은 죄가 없고 지금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같은 사람들은 순전히 자기 징징거리기 위해서 정치합니다. 자기가 감옥 가기 싫고 복수하기 위해서 사적인 복수를 위해서 정치합니다. 범죄자들이 지배 못하게 해야 된다라며 조국 대표, 이재명 대표의 범죄 피의 혐의 의혹을 직격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151석을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국민의힘이 읍소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큰절을 하고 위기를 과장하면서 기회를 달라고 읍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역결집을 노리고 자신들의 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일당을 차지하는 날 그들의 폭주를 역주행을 저지해왔던 국회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일당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민주당에게 딱 151석만 확보하게 해주십시오. 죽을 힘을 다해서 이 나라의 퇴행을 막겠습니다.
151석을 읍소하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는 우리 일생에 있어서 중요하다. 정치를 뭐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정치는 죄가 없다라고 거친 표현을 쓴 것을 두고 민주당과 조국 대표가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무학대사께서 부처님 눈으로 보면 다 부처로 보이고 돼지 눈으로 보면 다 돼지로 보인다는 불안돈목의 고사를 남기신 바가 있습니다. 저희는 남아있는 기간 동안 내내 품격 있게 국민들 앞에 지지를 호소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를 개같이 한다? 저는 개를 사랑하는데 좋은 말이죠, 그거. 칭찬이죠. 그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옛말에 불경에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그러자 조국 대표는 나는 개를 사랑한다. 정치 뭐같이 한다는 건 칭찬이냐라는 너스레를 떨기도 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범죄자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서 안 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메시지는 딱 타겟이 명확한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정치를 뭐같이 한다. 이런 거친 표현도 좀 나왔는데 이례적이군요. 일단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랄지 조국혁신당이 합쳐서 과반을 차지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국회 입법이랄지 여러 가지를 다 장악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지난주에 국민의힘의 어떤 지지도가 최악의 상황을 다달했어요. 예. 그래서 언론에도 뭐 200석 가져가는 게 아니냐, 결국 국민의힘이 100석도 못 가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예.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이랄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층에서 굉장히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200석을 가져가 버리면 결국은 범죄자가 세상이 되는 것이다. 그들이 국회를 지배하고 대통령의 손발을 꽁꽁 묶어서 식물 대통령 만들고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그런 이제 보수층의 어떤 생각을 이제 노골적으로 저는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지금 약간의 이제까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범죄자를 이런 비판을 썼지만 굉장히 거친 언사는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조국 혁신당이랄지 그다음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막 이제 노골적으로 정부 심판을 하면서 뭐 해고랄지 막말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걸 신사적으로 우리가 대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개 같은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개 뭐 다 좋죠. 뭐 저도 개 좋아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개 좋다. 근데 여기에서 개라는 의미가 네. 개가 다 좋고 사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정상적이지 않는 개들이 있거든요. 제가 네. 뭐 세 가지로 표현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정상적이지 않는 개 같은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자체에 대해서는 아니 저렇게 막말해도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정치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정치를 하는 사람이 문제다는 표현을 상당히 거칠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봅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모 같은 정치를 한다라는 표현을 비판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정청래 최고위원입니다. 어따 대고 개타령이냐. 반려동물 가족들에게 사과하라. 개에게 직접 사과하라. 라는 농담 반 진담 반의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우정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김건희 여사 반려동물 굉장히 많이 키우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개식용 금지법도 일명 김건희법이라고 하면서 통과도 됐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개를 비유해서 정치를 이제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나 이 윤석열 정권은 정치를 잘하고 있습니까? 제가 반문하고 싶고요. 선거 이제 일주일 후면은 사전투표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아 그러네요. 네. 사전투표까지는 일주일 정도 남았군요. 사실상 이제 일주일 남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선거가. 그런데 양당 공이 전부 다 지도부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동훈 위원장 그 전날 바로 얘기했잖아요. 실언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놓고 본인이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실언인지 다분히 의도가 담긴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한동훈 위원장이 저런 말을 했다고라고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의 굉장히 강하고 부적절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여파를 미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매우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여의도 문법 뭐 외치면서 뭐 세종시로 국회 이전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종시로만 이전하면 정치가 막 살아납니까? 용산 이전할 때 소통하기 위해서라고 국민의 모든 막 갈등을 조장하면서 반대를 무릅쓰고 옮겨갔는데 최악의 불통 대통령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이건 사람의 문제이고 의지의 문제이지 장소의 문제는 결코 아니다 생각하는데 바로 전날 본인이 했던 이야기조차도 망각하고 저런 부적절한 이야기들을 선거 유세 첫날 막 쏟아내는 건 굉장히 잘못된 정치 행태죠. 이거야말로 잘못된 정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